여행 상상을 보다 더 열린 방송으로 핵심, 알짜, 진짜, 정통, 보컬, 꿀팁이 난무하는 방송으로 만들고 싶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댓글을 보는 미슐랭 이민영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파워가 만렙을 향해 가는 페이스북 셀럽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입니다. 예,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여행 정보 검색과 과외의 대가이지만 책은 아직도 못 쓰고 방송만 하고 계신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책을 못 쓴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편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오디오 클립에 남겨주시는 댓글과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자 작심하고 정말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려고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 욜로 승아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욜로 승아님이 어떻게 질문을 해주셨는지 한번 한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저는 바토무슈 선착장 근처에서 본 석양무렵 에펠탑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파리 여행에서 릭상부르 공원을 산책했는데요. 파리의 공원을 즐기는 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릭상부르 공원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튠르리 공원도 좋아하고요. 저는 사실 파리에 한번 가면은 좀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파리가 산책하기 정말 정말 좋은 데고, 파리로 간 게으름뱅이라는 그 장수복 선생님의 글 봐도 파리는 정말 만들어질 때부터 그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시라고 하셔가지고. 산책하기에 좋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평지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네. 서울은 언덕이 많잖아요. 부산은 언덕이 더 많죠. 네. 부산은 산이죠. 말 그대로 부산. 산책이 아니고 등산이죠. 서울은 등산하기 좋은 도시. 네, 다리가 부산도 튼튼해지는 등산하기 도시. 좋은 도시. 네. 그래서 저는 투어를 가면은 첫날에는 좀 사실 피곤해가지고 뭐 역사 문화유적 이런 거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그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걷고 이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릭상부르 공원도 그 강남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꼭 가게 되는데 근처에 맛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무프타 시장도 멀지 않고 방태용도 멀지 않고 뭐 근처에 식당들,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토론했던 뭐 그런 예술가들이 카페들도 여러 군데 있고요. 뭐 맛있는 초콜릿집, 뭐 그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한국에서 파리까지 가느라 힘들었으니까 당분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달달한 걸 좀 먹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릭상부르 공원이 레미제라블에 나온 장발장과 그 딸의 뭐 그런 모습도 상상하기도 좋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기도 좋다는 거. 네. 한도사님은 또 불로뉴 좋아하신다고? 저는 불로뉴숲을 좋아해서 자주 갔어요. 네. 근데 자주 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처음에 예전에 프랑스 유럽 여행을 처음 할 때는 유레일 패스 끊어가지고 기차에서 많이 자고 다녔어요.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다가 야간 열차를 타고 파리에 도착을 하면 불로누 숲은 입장료가 없으니까 가서 자기가 좋아요. 기차가 아침에 떨어지면 도착하면 아침에는 문 연대도 별로 없고 공원에 가서 이렇게 잠자기 좋아서 참 많이 갔고요. 그 릭상부르 공원이나 아니면 뭐 튠르리 정원 이런 데 가서 자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멀리? 불로누 숲이 네. 굉장히 깊고 그건 산책하기가 좋고 네. 넓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공원 되게 좋아했어요. 미넨의 영국 정원만큼이나 참 괜찮은 숲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의외로 가깝습니다. 모네미술관 바로 뒤편에 있어요. 뭐 지하철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여기는 네. 숲이 평지 숲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평지 숲이 거의 없잖아요. 그 네. 이유는 평지 있던 나무 다 베어서 뗐으니까 옛날에. 네, 네. 그런데 서울시가 몇 년 전에 서울 숲을 만들었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 한 5, 60년 지나면 서울 숲도 불로누 숲처럼 아름다운 숲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굉장히 좋죠. 좋죠, 네, 이미. 네. 이 불로누 숲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밤이 되면은 춘이들이 많아요. 일명 모피부대라고 불리는 언니들이 그래서 매춘을 합니다. 그럼 왜 여기서 그러죠? 아니 낮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낮에는 소풍 많이 오고 가족들도 오고 그런데 밤에는 약간 그런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낮에 가도 무섭더라고요. 저도. 저는 모르겠어요. 무서운 건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 르브리 까탈란이라고 식당.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그 울창한 숲에 하얀 집이 딱 있고 미슐랭 3스타가 원래 건물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만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가면서 계속 와 정말 예쁘다. 두근두근 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망도 좋고. 예. 그때 느낀 게 야, 근데 미슐랭 3스타를 가는데 제가 정말 울창한 숲을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 네. 그 우리가 어릴 때 동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장기산이 다 산에 살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보면 동화가 보면 다 숲이거든요. 맞아요. 로빈훗도 그렇고 네네. 뭐 헨젤과 그레텔 그림 동화. 네. 근데 그걸 이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유럽을 가서 보니까 유럽은 평지 숲인데 너무 나무 올창하니까 그렇죠.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좀 약간 무섭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낮에 가면 좋은데 네. 밤에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 주로 파리에서 그 한두사님이 아마 그 본론 숲에서 노숙을 한 이유는 거기 이제 파리에 밤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기 다 오거든요. 거기. 네. 그래서 같이 네. 예. 네. 거기 약간 이제 심적으로 의지하면서. 서로 네. 이제 의지하면서 제가 네. 좋아했던 숲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는 블로누 숲하고 비엔나에 있는 비너발트, 비너발트, 비엔스트예요. 네. 그 두 숲은 정말 아름다워서 네. 여행 가시면 꼭 가봐야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급적 낮에 낮에. 예. 이게 근데 블로누 숲은 우리나라에 보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 씨, 예. 김영욱 씨가 납치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운명을 다 하셨다고 그렇죠. 알려진 숲이기도 하지요. 울창하니까. 예. 여기서 닭모이로 사라졌다는 미확인 어떻게 전설이 그렇게 될까? 있습니다. 네. 그 한도사님은 또 앵발리드 이쪽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무기고 때문에 하는데요. 네. 네. 거기도 사실은 공원이라고. 공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거기 잔디밭이나 걸어 다닐 만한 길이 참 그쵸. 아름답죠. 네. 근데 저는 뭐 거기 기억 안 나고 그 안에 가볼 거 칼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나폴레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폴레옹이요. 네. 일단 영웅이죠, 영웅. 네, 네. 근데 영웅은 우리 같은 민중들이 피를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네. 혼자 영웅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혼자 네. 영웅이 되면 좋잖아요. 음. 근데 꼭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피를 흘리고 지가 영웅이 돼. 맞아. 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을 저는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음. 프랑스 대혁명을 뒤집어 엎고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쵸. 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사람이죠. 그렇죠. 절대 네. 저는 용서가 되질 않아요. 베토벤이 그래서 그 뭐 황제를 위해서 그 그래서 베토벤이 네.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오니까 헤겔이나 베토벤은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이다 했는데 알고 스스로 보니. 황제에 네, 오른 네. 걸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이제 그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고 했던 막 황제. 앞으로 찢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나폴레옹이 그걸로 진송하잖아요. 또 우리 과자점. 네. 아니 옛날 이야기하는데 네. 미슐랭님은 나폴레옹 하니까 과자점이 먼저 네, 나시는군요. 네. 세대가. 네. 아주 맛있는 집이죠, 그죠? 네, 맛있죠. 우리는 나폴레옹 하면은 그 80년대 캡틴 큐와 더불어서 네. 녹색병에 담겨 있는 아, 술. 정말 그 마시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막 후회하게 만드는 MT 갈 때 사가는 술 중에 하나였는데 네. 가장 저는- 싼 양주였어요. 아하. 양주라고 양주 보기도 아니었죠, 없고 지금 도수만 생각하면. 높았죠. 그러니까. 아유, 불쌍한 나폴레옹 한국 와서 고생하네. 왜냐하면 제가 인생에서 최초로 마신 럼주가 캡틴 큐고 네. 최초로 마신 꼬냑이 예. 나폴레옹인데 아하. 근데 사실 두 개는 그 럼도 아니고 꼬냑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화학물질인가요? 네. 황무질이죠. 그래서 꼬냑에 대한 아주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만든 술이 나폴레옹 꼬냑이었습니다. 80년대에. 근데 나중에 프랑스 가서 꼬냑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나폴레옹 꼬냑이 또 있잖아요. 어디에 아, 있어요? 프랑스에. 예. 프랑스에 있는 거는 프랑스 나폴레옹 꼬냑. 그건 훌륭하죠. 네네. 예. 그건 훌륭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팔았던 그 꼬냑은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공원 하면은 뭐 특정 공원보다는 공원에서 하는 행위 중에 제가 프랑스 가면 항상 부러운 게 뭐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피크닉을 많이 가거든요. 그쵸. 요즘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좀 날씨가 좋으면은 홍대 쪽이나 망원 쪽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 피크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연남동의 그 연트럴 파크라고 연트럴 하는 파크, 네. 예, 거기 그 조그만 잔디밭에 꽉 차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근데 피크닉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쵸, 예. 1,000만이 넘으니까. 근데 예. 파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한 200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은 파리보다 인구는 많은데 공원은 작잖아요. 그쵸. 파리는 서울보다 인구는 적은데 공원도 공원은 많고. 많으니까 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쫙 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크닉 가면은 우리는 주로 피크닉 가면 뭘 사와요? 우리는 그래서 뭐 치킨과 맥주와 소주를 사가지고 치킨과 맥주. 그다음 우리나라가 파리보다 좋은 점 그게 있어요. 배달의 문화. 배달의 문화. 한강에도 그래서 배달을 해주니까요. 예전엔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전화를 안 해도 돼요. 이제 배달의 민족 그쵸. 앱을 끼고 네. 돌리면은 네. 배달이 막 오잖아요. 네. 그건 사실 우리나라 좋은데 저는 네. 파리에서 딱 보면 그 파리 피크닉이 부러운 게 바로 앞에 마트 가면 와인이 많잖아요. 아, 맞다. 예. 레드 와인. 그다음에 예. 치즈. 예, 예. 제가 그 프랑스식 그 치즈 그 프로마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와인 잔에다가 그다음에 그
치즈하고 딱 그래서 이제 누워서 세느강에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피크닉에서. 네. 근데 유럽 여행할 때 보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눕거나 앉아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네네. 유행성 출혈이.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아, 네. 우리나라는 유행성 출혈할 때는 잔디밭에 누우면 안 되고요. 네. 유럽은 없습니다. 그게. 네네. 유행성 출혈이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니 몰라요. 미군이 화학물질을 뿌려가지고 쥐의 유전자가 바뀐 겁니다. 오호라. 고엽제의 영향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화학물질 탓인데 그것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에 유행성 출혈이 있고 유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트럴 파크에서 그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피크닉하는 그분들 위험하시네요. 한국에서는 잔디밭에서 눕는 거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네. 유행성 출혈은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전방의 군부대에서는 이제 그 군인들에게 필수 사항이었어요. 절대 잔디밭에 앉지 마라. 아하. 네. 아하. 그러니까 전방에서 거기는 이제 야생이니까 들쥐가 많으니까. 근데 연트럴 파크는 그렇진 않겠죠. 괜찮을 겁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또 관리하니까 거기서 유행성 출혈 발생하면 큰일 나죠. 어쨌든 네. 유럽에선 참 부러웠던 게 바로 그거죠. 유행성 출혈이 없는 안전한 잔디밭. 그리고 잔디 자체가 한국 거보다 좀 강해가지고 그 잔디가 잘 버티는데 우리 서울시청 잔디밭 애써 깔아놓고 사람들 많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시장님한테 건의해야겠네요. 유럽 잔디를 바꿔주세요. 근데 아마 기후나 이런 걸로 그게 못 잘 안 자라지 된대요. 않아요. 양잔디가. 아마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구는 많고 그다음에 잔디가 귀하다 보니까 우리는 잔디를 보호하잖아요. 사람이. 그쵸.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 그래서 네. 꼭 유럽에 가면은 네. 손님들이 또 꼭 물어보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잔디밭에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맞아. 그럼요. 근데 물론 유럽도 이제 그 어떤 유명한 궁전의 정원의 잔디는 밟으면 안 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비엔나 저기 자르브르크에 있는 쉔부른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쉔부른 정원의 궁전 조경을 해놓은 잔디는 네.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일반적인 잔디는 우리가 마음대로 밟아도 되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그게 부러워요. 그 잔디밭에서 누워서 이제 샹송 듣고 그다음에 그 와인과 마트 가서 치즈. 와인 한 병 네. 사와서 치즈랑 먹고 네. 그다음에 또 그렇게 키스를 많이 하잖아요. 또 보면 보고 있으면 혼자 있는데 마음 설레 이게. 대부분 남자가 그 자기 애인 다리 베고 누워서 들리는 광경 많이 보죠. 네. 그리고 여름에는 일광욕도 많이 하죠. 일광욕 가을에도 많이 하죠. 하죠. 네. 네. 저는 하여튼 훌렁훌렁 그게 걷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유럽 여행은 가시는 분들은 공원을 한번 적극 이용해 보자. 네. 네, 이렇게 정리가 공원 되겠네요. 반드시 한국에서 근데 또 돗자리는 우리나라게 좋거든요. 은박, 은박 매트. 은박 네. 매트. 네, 네. 다이소에서 사가면 되나요? 네. 또 그걸 가져가시면 유럽에 그게 없어요. 은박이. 아하. 그래서 가져가시면은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구관찰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아, 우리 지구관찰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네. 이번 프랑스 편에서 파리를 중심으로 다뤄주셨는데 파리 이외에 자유여행하며 들를 만한 도시들을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아,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에어 프랑스에서 협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관광청에서 이번에 새로 발행한 그 프랑스 안내 책자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읽어봤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가 오각형 약간 별 모양 그다음에 우리 바닷가에서 사는 불가사리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파리 외에도 동서남부가 갈만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프랑스 파리 그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방스에 가면은 유명한 도시 아비뇽이라든지 님 그다음에 그 고호가 밤의 카페를 그린 아르 그다음에 그 아래 프로방스 아래 보면은 꼬트 다주르 그래서 그 지중해에 보면은 니스 깐느 이런 도시들이 있죠. 니스, 깐느, 쌍레모 이렇게 한 줄로 쫙 있죠. 거기. 다 있죠. 그래서 그 모나코. 그리로 넘어가면 모나코까지 가죠. 그렇죠. 네. 모나코 그다음에 이탈리아 넘어가면 이제 그 유명한 이탈리아 산레모 가이즈로 유명한 산레모까지 있고 요거를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방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남부는 지중해지만은 동쪽은 가면은 알프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프스에 보면은 그 샤모니라는 그 프랑스 마을이 있고 안시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제 하는 알프스 산에 아주 아름다운 마을도 있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 또 동쪽에 보면은 이제 스트라스부르 그다음에 콜마르라는 또 도시가 최근에 또 한국에서 뜨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예, 거기 뭐가 있나요? 일단 그 첫 번째는 가보면은 마을이 운하가 있고 아름다운데 저도 올해 얼마 전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뭐 배경이 되었다 카드라예요. 카드라 네네. 하는 설이 있고 전 세계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배경이 됐다는 그 굉장히 카드라 많죠. 엄청 뭐, 많죠. 많죠. 중국 그다음에 곳곳과 예. 이제
그 프랑스 서쪽은 대서양인데 네. 대서양 이제 서남부는 이제 그 우리가 유명한 그 메독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가 있죠. 네. 그다음에 서북부는 이제 우리 미슐랭님이 갔다 온 몽쉐 몽생 미셸. 통통이 있죠. 네. 몽쉐 통통. 몽생 미셸입니다. 몽쉐 몽쉘이 통통. 아니고. 네, 몽쉘 미셸. 네. 그리고 사실 프랑스 북부는 이제 벨기에 접경지대는 거긴 잘 안 가요. 거기는 그렇죠. 릴이라고 하는 제2의 도시가 있는데 거의 잘 안 가는 편이고. 이번에 릴을 네. 한번 갔었어요. 아, 깔레하고 갔었어요? 릴을 갔었는데 네. 릴 괜찮은 도시죠. 꽤 오래된 도시고. 괜찮은 도시죠, 프랑스. 근데 이제 네. 거기는 이제 좀 내륙 도시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서 잘 안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근교에 당일로 다녀올 만한 도시들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번에 강추하고 싶은 데 있어요. 어디요? 그 네. 라스트라다님이 제가 10몇 년 전에 파리 처음 갈 때 네. 여기 꼭 갔다 오라고 손으로 써주셨어요. 오베르시루아즈를 가라. 아, 여기가 오베르시루아즈, 네. 고흐가 죽기 전에 살았던 데다. 네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래서 지금 파리 오시는 분 있으면 꼭 추천하는데 네. 그 마을에 일단 내려가지고 마을로 가면은 그 고흐가 그림 그렸던 장면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고 그 풍경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그 앞에 그 철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그 아, 그림도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떠났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랑 그거를 비교해서 보면 아 고흐라는 사람이 참 이런 게 그랬구나 하면서 볼 수 있고 고흐가 마지막에 살았던 그 집까지 갈 수 있어요. 라부 여관이라고 그 네네, 2층에 라부 있던 방. 여관. 네네. 굉장히 좁고 우울하고 그런 방에 의자 하나 딱 놓여 있고. 예. 그게 그렇죠. 네. 아 근데 제가 그때 추천했습니다. 네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정말 특급 과외 선생님으로 평생 그래서 생각하고 보통 있어요. 보면은 그 모네 수련 그림이 지베르니. 네, 지베르니랑 그다음에 그게 다 그 같이 묶어서 가시더라고요. 하루 그렇죠. 당일 투어로. 당일 투어로 네. 두 군데 다 가는 투어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직접 여기는 가기 파리에서 전에는. 하루에 네. 다녀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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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이제 아직도 제가 못 가본 쪽이 뭐냐면은 그 한도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대서양 쪽으로 영국 쪽에 보면은 그 브리탄이라는 지방이 아, 있거든요. 네네. 거기 왜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프랑스 안에 영국이라고 해요. 근데 네네. 우리가 프랑스 하면은 항상 대표적으로 유명한 술이 와인이잖아요. 네. 와인. 여기는 사과 술이 유명해요. 사이더. 사이더, 시드러. 예. 근데 노르망디 전체가 유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노르망디 그죠. 영국 쪽하고 붙은데. 근데 추우니까 기후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시드러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도 유럽 가서 그 헷갈렸던 게 처음에 사이더 사이더. 시키면 우리가 사이다면 우리 뭐예요?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네. 파란 뭐죠? 파란 나트랑에 네. 뭐 하여튼 칠성사이다인데 사실은 알고 가서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그 사과 발효 탄산수가 이제 그 사이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진정한 맛 아시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맛있죠. 아니 저는 네. 그 몇 년 전에 그 런던의 펍 순례를 갔을 때 네. 펍에 가는 데마다 각종 그 유명한 술들이 있고 그 네. 옆에 사이더가 있는 거예요. 시드러. 네, 그래서 사이더. 네. 맛을 여러 번 봤는데 이 참맛을 잘 모르겠어. 이걸 왜 먹나? 아, 네.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포도가 자라지 못하는 위쪽에 네, 포도가 추워서 자라지 못하는 위쪽에는 이제 사과는 포도보다 추위가 강하다 그쵸. 보니까 사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발효시켜서 탄산수를 만드니까 저는 사이다 언제 마시면 참 좋냐면은 약간 목이 마르고 약간 더울 때 근데 맥주로 마시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 때 그때 앞에 우리가 네. 옥토버 페스트에서 라들러처럼 네네. 그럴 때 저는 사이다 마시면 참 좋더라고요. 사이다가 좀 새콤하고 그래서 네. 말한 대로 더울 때, 네. 약간 목마르고 더울 때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맥주랑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 예. 여성들이 참 좋아요 생각보다. 지난 네. 겨울에 또 프랑스 몽생미셸 갔을 때 네. 가는 길에 옹플레르였나? 그 동네에 또 사이더 시음장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때도 이것저것 마셔봤는데 맛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수련이 많이 그게 필요합니다. 이제 예.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마트에 보면 요즘에 수입 맥주와 수입 와인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호주의 유명한 사이더가 이제 그 엄청 그 저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안 팔리니까 네. 나중에 땡처리. 예. 땡처리. 그래서 네. 제가 그 두 박스 사들고 갔잖아요. 집에. 집에 있어요 지금? 아니 그 몇 년 전에 그거 다 마셨죠. 아. 그래서. 네, 지금도 네. 사이다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근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잘안 팔려요. 아직도 국내에서. 네네. 네. 아무튼 저 같은 사람도 맛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네. 아마 다들 그렇지 않을까. 네. 근데 약간 생각이. 산도 있는 그냥 화이트 와인에 가까운 맛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마시면 그냥 예, 나쁘지 않은 예, 네,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어젯밤에도 프랑스 지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론 리플래닛 읽으면서 네. 다시 간다면은 샴페인의 고장 그 쌍파뉴에 가가지고 랭스 거기도 네, 가보고 네. 싶고 그 파리에서 7시 방향으로 가면 그 투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근처에 르와르 고성들 그렇죠. 아, 유명하죠, 그쪽에. 네, 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거기도 가고 싶고 또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보르도
그 유명한 데서 와이너리 좀 투어 잔뜩 하고 싶고. 네. 보르도는 와이너리 투어가 그 원데이 상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아요. 예, 작년에는 제가 부르고뉴 가가지고 또 원데이 투어 갔었거든요. 그 유명한 로마네 꽁띠 가서 흙도 지어보고 네. 그랑크리 와인 사온 거 아직 집에 있는데 네. 예, 로마네 꽁띠는 맛을 보고 오셨겠네요. 맛은 못 봤고요. 아, 네. 너무 비싸서. 네. 그리고 카르카손, 아비뇽, 아를, 마르세유 그리고 국경 지역 안도라 공국까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안도라 공국도 제가 굉장히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유럽의 대표적 소국 중에 하나죠. 예. 근데 갔다 온 사람 주변에서 아무도 못 봤고. 또 갔다 오면 나라 수 하나 늘잖아요. 그렇죠. 네. 피레네 산맥 옆에 있으니까 뭔가 네. 신비감을 네. 자극해가지고. 예. 우리 이제 프랑스 네. 어떻게 대략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 예쁜 여우님이 해주셨네요. 네, 좀 읽어주세요. 예. 이제 질문의 요지가 이제 그 50대에 처음 자유여행을 하는데 처음 자유여행을 할 만한 유럽 나라 어디를 갔으면 좋을까? 예, 그런 대략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한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50대까지 유럽을 안 가보셨으면 약간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못 가본 네. 대륙이니까. 네. 첫날부터 한 3일 정도가 적응 기간이잖아요. 네. 어딜 가든 3일만 버티면 그다음부터 혼자 잘 다녀요. 음. 그 3일 동안이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행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그나마 편하다. 제 그쵸. 생각에는 로마와 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런던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는 게 좀 많이 비싸고 음. 좀 덜 친절한 것 같아요. 여기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박집을 찾아가시는 게 답일 수 있어요. 민박집에 가셔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한국말 들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 혼자 여행 다닐 수 있죠. 그 민박집 가시면은 일단 주인장들이 모든 정보를 써서 벽에 붙여놨고요. 그다음에 스탭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와서 약간 겁나는 사람들 다 다독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민박집에 있으니까 계속 애들이 붙어가지고 막 우리 내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고 맨날 팀을 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다 보면 그런 분위기에서 아마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투어를 처음부터 겁이 너무 난다면 자유여행을 가실 게 아니라 단체 배낭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패키지 네. 여행하고 완전 자유여행 에어텔하고 중간인데 인솔자가 한 15명 정도 손님하고 같이 가서 호텔 찾는 거 그다음에 뭐 도시간 이동 이런 거 다 책임져주고 낮에는 이런 데 갔다 오세요 하고 과외를 약간 해주고 그래서 3, 3, 5 짝지어서 낮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인솔자를 많이 해보니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처음에는 이런 거 한번 좀 해보시면서 인솔자 옆에서 어떻게 여행하나 좀 노하우 많이 배우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혼자서 유럽을 여행하시거나 아니면 다음번부터 혼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방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체 배낭의 경우에도요.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늦게 돌아오게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그렇죠. 네. 예. 그건 여행사랑 잘 얘기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한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단체 배낭을 같이 다닌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혼자 떨어져서 혼자 여행을 하시면 상당히 안전하죠. 예, 그렇죠. 이제 업계 전문 용어로는 개별 리턴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항공사마다 좀 다른데 네. 대략 이제 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금. 내면은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따로 돌아올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항공을 인디비로 끊어야 되기 네. 때문에 인디비로 그렇죠. 끊어야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용어는 인디비주얼의 약자입니다. 인디비. 예, 이게 다 업계 용어예요. 그렇죠. 네, 인디비. 네. 네. 그래서 이런 단체 배낭의 베스트셀러는 아무래도 서유럽 사국인 것 같은데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태리 뭐 대략 그렇죠. 이 정도. 예. 네. 이렇게 해서 보통 15일 정도로 많이들 가세요. 예. 그렇죠. 이거를 가장 가성비 좋게 만드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네일 투어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투어야라는 또 회사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투어야도 요즘에 네. 강자로 등극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취향에 따라서 보통 이제 런던, 파리, 스위스, 이제 로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런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마칠지, 로마에서 시작해서 런던에 마칠지 그렇게. 보통은 런던에서 시작해요. 거의 런던인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항공세가- 하이라이트니까. 네, 그러니까 플러스 예. 런던이 공항세가 너무 비싸서 맞아요. 예. 똑같은 제가 상품가가 유럽에서 올라갑니다. 들어올 때 예. 그 로마에서 나오는 거하고 런던에서 나오는 거하고 런던이 항공사 훨씬 비쌉니다. 그쵸.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근데 그래도 나는 혼자 가보겠다. 처음부터 단체 배낭 말고 혼자 가보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럴 때는 좀 사회가 안정되고 시스템이 안정되고 그렇죠. 예상이 가능한 네, 나라겠죠. 네. 좀 선진국 중에서도 네. 원칙을 지키는 나라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제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특히 저는 오스트리아를 강추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제 비엔나에 가서 비엔나는 오스트리아는 가면은 자연과 예술과 문화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알프스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엔나의 미술관이라든지 음악회도 볼 수 있고 해서 오스트리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보시면 처음 가가지고 한 3박 정도는 한 다음에 다음 도시로 움직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오스트리아는 좀 아무래도 관광 자원이 좀 적은 편이라서 아, 그래요? 네, 하루 있다가 보통 대신 네. 굉장히 그 예측이 가능한 도시거든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네네. 뭐 속인다든지 뭐 네. 사기 뭐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눈탱이 뭐 택시 타면 저 남쪽은 그런 게 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니면은 뭐 스페인 한 나라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스페인은 뭐 시스템 잘 돼 있고 그렇게 네. 뒤통수 맞는 일 없는 것 네. 같고. 네. 뭐. 근데 왜냐하면 그걸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여행에서는 사실 미슐랭님도 거의 그러니까 무술에서 한도사님 급이거든요. 그래서 뭐 스페인 정도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 50대의 여성분이 처음에 단독 자유여행으로 유럽에 간다면 굉장히 두렵죠. 막. 근데 사실 가보면 또 별게 아닌데 그죠? 네네. 그게 한 이틀만 버티면 되잖아요. 네. 첫날 도착해서 숙소만 찾아가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살 방법이 열리는데 예. 그렇다면 민박집 많은 도시가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파리. 네. 네. 파리가 런던, 제일 네. 무난할 것 같아요. 항공권도 싸고. 그렇죠. 그전에 우리가 숙소에 가도 모든 것을 숙소에서 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숙소에만 가면 다 해주니까 그죠. 여행 처음 가신 분들은 이제 체크인 할 때서부터 또 불안할 수가 있는데 민박집 그렇죠.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 민박은 또 미리 예약하면 픽업까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없다면서요. 네. 파리 북역에서 몇 시에 내립니다. 이러면 그까지 나오세요. 네, 예. 물론 그 비용은 따로 내고. 아니 요새 또 공짜로 많이 해줘요. 네. 정말 치료의 경쟁이네요. 예, 한국에서 뭐뭐 갖고 네. 가면 이렇게 또 잘 우대해 주시는 곳들도 있죠. 네, 맞아요. 뭐 지금 네. 민박집에 그냥 고추장 좀 그렇죠. 부탁합니다. 예, 음식들. 고추장 좀 사가지고 가고. 그 찾아가는 네. 방법도 그 너무 알아보기 쉽게 다 해놔가지고 그 보면서 그냥 카톡질 하면서 네. 가면 됩니다. 예. 카톡으로 또 계속 물어봐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어디 지나셨어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은 네, 저도 파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네. 이분이 또 물어보셨죠. 비행기 티켓은 언제 예약해야 그래도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아, 예. 비행기 티켓을 우선 싸게 사야 되잖아요. 무조건 기본인데 이건 네. 보통 한 2, 3개월 전에 사면 좋은데 무조건 일찍 사는 게 사실 무조건 싸죠. 그럼요. 일찍 사는 예. 게 좀 좋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화요일이 항상 싸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서 맞죠? 예.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화요일 출발 비행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는 일찍 할수록 그다음에 확실히 평일 출발이 그렇죠. 있어요. 네. 사람이 없을수록. 그게 호텔 요금하고 거의 항상 비행기 요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언제 참 싸냐면은 생각보다 일요일 출발이 싸요. 일요일 출발. 예. 예, 금요일, 토요일 출발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요즘은 보면은 오히려 특히 가까운 그 일본 같은 데 가는 데는 수요일 출발이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패턴이 네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많이 몰리는 때거든요. 주말하고 묶어서 가면 그렇죠. 비싸죠. 보통 수요일 나가서 주말에 와서 쉬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이제 비싸고 뭐 그다음에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지에 네. 따라서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일찍 사는 거, 네, 3개월 전에 네. 사는 거.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떠나기 2, 3일 전에 그때 네. 보면은 싼 표가 갑자기 가끔 튀어나올 때가 땡처리. 있어요. 가끔 예. 네. 아마 여행사에서 단체표 끊어놓은 거를 풀거나 네. 혹은 이제 환불 들어온 표 아니 네, 그런 그런 게인 사이트가 것 같아요. 따로 있어요. 땡처리닷컴. 땡처리닷컴. 네. 근데 그게 저도 요즘은 사실 그 사이트가 땡처리가 별로 안 올라오는데 네. 근데 이제 땡처리의 묘미는 그거죠. 유럽에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유럽은 땡처리를 어디서 하냐면 공항에서 해요. 아하. 아,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공항에서 유럽 친구들 중에 공항 가면은 라스트 미니 세일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비행기 네. 떠나기 한 공항 가면은. 30분 전쯤에 네, 이제 네. 자리 남으면 그때 막 그 세일하거든요. 좋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때 미국에서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약간 그 여행 방법이 유행했습니다. 목적지 아무것도 안 정하고 네네네. 가방 들고 와서 네. 공항 가서 네. 우리 옛날 80년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기차에 가서 그냥 첫 네네. 기차 타자. 목적지 없이 그런 약간 그런 것처럼 네. 첫 비행기 아무거나 타고 가자. 네.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스카이 네. 스캐너에서 네. 목적지 안 정하고 그냥 내일 아무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뭐 네. 에브리웨어인가 쓰면 네, 네. 싼 게 나오죠. 싼 거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일찍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때 하는 게 확실히 조금이라도 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공항 땡처리는 이제 공항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쌀 때 네. 저렴할 때나 가능한 얘기인데 런던 같은 경우는 어렵죠. 네. 그리고 공항 땡처리는 사실은
혼자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두셋은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성격이 좀 있어야 돼요.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미슐랭님하고 저랑 여행 스타일이 보면 좀 다른 게 미슐랭님은 일단 혼자 단독 여행 가도 엑셀로 벌써 표를 쫙 짜잖아요. 오늘 오전 어디 가서 뭐 먹고 네네. 뭐 먹고. 이게 플랜 A, B 다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안 될 24시간을 경우에. 표를 쫙 짜는데 저는 혼자는 여행은 좀 즉흥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네. 그냥 대충 며칠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여행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공항 가서 여기 아무거나 그냥 아니 근데 저도 유럽 갈 때나 엑셀지라지 네. 인도나 이런 데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아, 갑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그 하루에 머물기 위해서 쓰는 비용과 거기 감으로써 네. 돈을 벌지 못하는 기회 비용까지 다 합치면 하루에 수십만 원이 되는데 이거 한 시간이 얼마예요? 그게 세계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고 저는 인생을 좀 즉흥적으로 사는 네. 그래서 근데 망했습니다. 이건 미슐랭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유럽은 네. 너무 비싸서. 네. 그리고 뭐 런던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공항 한번 갔다 오려면 50파운드씩 깨지잖아요. 네. 네.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하철 한번 잘못하면 막 4,000원, 5,000원이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즉흥적으로 살아서 망한 것 같아서 이제 좀 계획적으로 저도 좀 해보려고. 여행 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책을 꼭 네. 쓰시고 예, 흥하시죠. 네. 예.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자유여행 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든지 너무 두서없이 이런 과외 요청 괜찮으신가요? 이게 이제 이분의 그 상담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제가 패키지로 나가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에게 패키지에서 자유시간을 드리면요. 1시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자유시간 1시간의 기준으로 했을 때 58년생 이상은 1시간 이상을 힘들어해요. 자유시간을. 그러죠. 예. 혼자 못 있으세요. 예, 그래도. 혼자 못 있고 안절부절하면서 어디 가야 막, 될지도 네. 모르고 네. 일단 64년생 한 5년생부터는 이제 자유시간에 선호를 하거든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뭐 사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기 너무나 때문에 눈치껏 잘하세요. 너무나도 네.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단독 여행이니까 자유를 원하면서도 이제 이런 혼자 많은 것들을 해야 돼서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 근데 뭐든지 뭐 해서 나가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즘은 이제 나가면은 예전에 비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일단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처음부터 유럽 가기 힘드시면은 일단 일본에 가셔서 좀 혼자 네. 연습을 좀 하시고 네. 유럽에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그 같아요. 50년대생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자유시간 드리면 약속 장소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커피 드시고 계시죠 항상. 네. 한 시간씩 앉아 계세요. 진짜 항상 그래. 자유시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고 네. 연령이 낮을수록 항상 꽉 채워서 오거나 늦어서 저기서 뛰어오거든요. 아니, 아침에 사실은 네. 출발할 때도 7시 출발해 놓으면 어르신들은 6시 네. 반에 나와 계세요, 로비에.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5분 지각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분들께 정말 걱정 없이 이제 우리나라도 50대, 60대 분들도 두려움 없이 자유여행을 많이 다니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여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가족이나 특히 남편분 그만 챙기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가서 걷는 순례자들 분 보면 50대, 60대 부부가 오면 여자분들이 막 그 알베르게에서 밥을 하세요. 쌀밥을. 좀 그러면- 심하네요 그거. 네, 그러면 남편분은 가만히 있다가 밥 먹는데 외국인들이 사실은 다 욕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욕하는 일이죠. 네, 같이 하루에 30km씩 걷고 너무너무 힘든데 왜 여자가 밥을 하고 아니 있습니까? 다 큰 네. 성인 남자가 자기 밥을 자기가 만들어 먹을 수 없다면 그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까미노 데 산티아고 와서 스페인 음식도 먹어보고 그 순례자들하고 그냥 같이 말은 안 통해도 그래도 뭐라도 같이 뭐 와인이라도 한잔하면서 하면 되는데 꼭 두 분만 따로 떨어져가지고 나이 좀 드신 남자분들 보면은 나 라면밖에 못 끓여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자랑스럽고. 자랑이 아니에요. 접니다. 네. 제가 반성 많이 하고 아스트라다님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고기도 못 구우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어릴 때 네. 어머니가 제가 경상도에서 자라서 네. 부엌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어요. 들어가지 네, 말라고.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때 남자도 다 해야 돼 그래서 어려서 설거지 배웠고 김장 같이 했고 명절 때 전부치기서부터 모든 걸 다 했어요. 메주도 쓰고 간장도 그렇죠, 만들고 예, 맥주도 만들고. 대신 이제 저는 성인이 돼서 제가 네. 이제 스스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잘 하잖아요. 커피를 만든다든지 볶는다든지 뭐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네. 반찬 20가지 만들기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아, 그쵸. 2박 3일 동안 반찬 20가지, 요리 네. 20가지 가르쳐주는 데도 생겼어요. 예. 그래서 자유여행 가가지고 좀 꽃누나, 꽃할배, 꽃오빠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오 재밌네 하면서 이제 계속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네, 거 맞아요. 자유여행 쪽집게 과외 오프라인 모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네, 쪽집게 과외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해볼까 봐요. 네네. 그래서 사실 겁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위로와 정보를 드려도 그래도 계속 겁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오시면 이제 스마트폰에 저희가 앱도 깔아드리고 막 화면 보면서 그렇죠. 같이 눌러도 보고 네, 이런 네. 게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죠. 네. 그래서 그 여행 상상 앞으로도 계속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쪽집게 과외를 네. 또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그래서 이 질문도 하셨어요. 첫 자유여행을 무식함과 용감함으로 부딪혀도 되는지 언어도 안 되고 독수리 타법, 성격도 소심하고 겁도 많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20살 때 만 19살 때 처음으로 뉴욕을 갔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그 비행기 기다리는데 안절부절 좌불안석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첫 여행은 다 그렇죠. 그리고 뉴욕에 도착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공중전화 부스를 갔다가 카드를 사야 되나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그 버스를 탔는데 맨하탄이 가까워지니까 또 막 겁나가지고 기사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지금은 한국에 외국인이 많지만 우리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때 처음 여행 나갈 때는 일부러 이태원에 와가지고 이태원을 몇 적응 바퀴 기간. 돌고 네. 외국인들 좀 쳐다보고 뭐 말도 걸어보고 하면서 적응을 한 적도 있었어요. 재밌다. 그래서 처음 여행 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김상만 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한도사님, 중국어 몰라도 중국 여행이 안전할까요? 언제 한번 중국 배낭여행 특집 해주세요. 이렇게 네, 말씀하셨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국어 몰라도 중국 여행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중국어 거의 못해요. 전 생존 중국어만 좀 할 줄 알지 실제로 뭐 잘하는 중국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쓰는 간자체, 중국 한자는 좀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자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건 한국인에게서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근데 저 한자 능력이거든요.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중국 여행 다닐 수 있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모르는데? 저 한자 진짜 몰라요. 그러신 분들은 네. 간자체로 적어놓은 중요한 단어들 있죠. 네. 뭐 기차역, 이게 화차참, 그다음에 어찌참, 버스를 네. 얘네들은 이제 기차라고 그러죠. 지체찬, 지처짠 그런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매표소, 화장실, 식당 이런 단어들을 좀 적어 가시면 한국 사람은 적응력이 빨라서 한나절만 지나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 앱으로 다 되지 않나요? 한자? 아니, 글자를 보고서 자기가 읽어야 되니까 그건 구글에도 입력을 하기 어렵죠. 요즘은 그게 있어요. 아니 사진을 사진, 바로 사진이라도 예. 됩니다. 맞아요. 사진을 그렇게 바로 할수 하면 있습니다. 되니까. 그러면 저는 앱 깔아서 네, 가겠습니다. 앱 깔아서 하시면 되고요. 네. 한자만 좀 읽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여행이 편한 것이지 사실은 못해도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읽을 수 없어도 앱을 쓰면 가능하다. 예, 그냥 네. 가시면 되겠네요. 예. 예, 제가 아랍어를 그전에 여행할 때 아랍어를 몰랐어요. 지금은 아랍어 배우러 좀 한동안 몇 달씩 이슬람 성원도 다니고 했지만 어허. 아랍어를 몰랐을 때 이집트 여행을 했는데 도착하고 정말 30분이 지나니까 중요한 단어 몇 개와 숫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북 뒤에 그 숫자 나오잖아요. 1에서 10까지. 네네. 그게 신기하게도 아랍어로. 네. 아랍어로 쓴 거를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면은 10분이면 군인의 길 다 외우는 거 똑같아요.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외워져가지고 지나가는 버스가 숫자가 다 읽히는 거예요. 막. 생존에 필요하면 금방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한국인 다 됩니다. 그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전에 러시아를 패키지로 이제 인술로 갔을 때는 러시아 알파벳 있잖아요. 키릴 문자가 키릴 문자. 눈에 전혀 이제 외워지지가 않더니 자 몽골에 갔을 때 이제 몽골에서 혼자 여행을 하고 거기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오는 기차를 타려고 혼자 기차표를 사러 기차역에 갔더니 그 전광판 있잖아요. 그 가격표, 그다음에 그 코스 노선표가 전부 그 러시아 키릴 알파벳으로 키릴이죠. 있는 거예요. 키릴 표를 못 여기. 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키릴 알파벳을 다 외웠습니다. 네네. 다 외워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다시 가가지고 결국 제가 혼자서 표를 샀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다 못 외웁니다. 네. 그런데도 일본 여행은 지장이 없더라고요. 일본 가면은 금방 읽어져요. 다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왜 히라가나를 아직도 못 외울까 생각해 보니까 한자를 많이 알다 보니까 일본은 사실 한자만 많이 알아도 한자만 그렇죠. 읽어도 대충 불편하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식당 같은 데 가면 메뉴를 못 읽겠더라고. 히라가나를 못 읽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식당은 일본 갈 때 사진 메뉴만 있는 데를 주로 가거나 아니면 옆에 남이 먹는 거 이렇게 손으로 집어요. 한두 사람이면 일본어를 잘 하니까. 나 잘은 못하고 예. 대학 다닐 때 2년 동안 학교에서 교양 일본어 들은 게 전부예요. 2년이면 뭐 그래도 상당하죠. 그 도쿄에서 그걸 했잖아요. 아스콘. 맞네. 네. 예. 뭐 간단한 네. 대화는 됩니다. 간단한. 그래도 히라가나 갔다가는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가타카나를 잘 못 읽어요. 솔직히 말해서 히라카나는 읽는데 가타카나는 잘 못 읽지만 그래도 일본에 가면 읽어지더라고요. 도착한 지 하루 지나면 그냥 읽어져요. 근데 떠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는 하여튼 한자만 보다 보니까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근데 중국이 또 워낙 그 앱이 많잖아요. 우리 그때 쪽집게 과에서 했던 바이두 맵, 네. 그죠? 그다음에 그 예약하는 그 앱이 뭐였죠? 시트립이었나요? 시트립입니다. 그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워낙 그 서양 여행자들이 생각보다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 배낭 여행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가면 또 영어로 또 다 안내가 그렇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만약에 같아요. 중국 여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자가 어렵다, 또 중국어가 싫다 그러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특히 서양 백인들 많이 가는 게스트하우스에 가시면 그때서부터는 중국어 전혀 안 써도 되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 같이 누군가가 다니면 영어를 됩니다. 해줄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죠. 너무 네. 중국인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자마자 중국어로 쫙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일본어는 JPT에서 620점 받았지만, 그러니까 토익 620점하고 같은 실력이에요. 근데 네. 제가 일본 가서 일본어 안 하려고 하는 게 발음도 네. 좋고, 왜냐면 네. 한국 사람은 발음 괜찮으니까. 그러면 너무 길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데 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게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어리버리 하는 척 하다가 이제 좀 친해지고 계속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일본어를 하면. 저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어설프게 말을 쓸 바에 영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네. 괜히 어설픈 일본어나 어설픈 중국어 쓰면 무시만 당해요. 맞아요. 예. 바보 취급당하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가급적 그냥 영어 씁니다. 네, 저도 일단 영어로 간을 봅니다. 저는 그 현지말을 쓰면서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디든 가면 현지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어는 뭐 못하니까 아예. 네. 일본어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 쓰는 외에는 못하니까 안 쓰는데 중국에서는 항상 떠듬 중국어로 해보려고 해요. 자꾸. 아니요, 그게요. 네. 영어로 네. 음식 주문이나 이런 것도 영어로 하다가 중간에 양념으로 중국말을 한두 개 정도 써주면 얘네들이 굉장히 네. 반가워하면서 그렇죠. 아, 너 이런 것도 알아? 그러면 그때 네. 대우가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어를 더듬더듬 하지 마시고 네. 영어를 쓰다가 몇 마디만 양념으로 중국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중국에 혼자 다니면은 도저히 영어를 쓸 수 없는 분위기 있잖아요. 진짜 시장 식당 네. 한 그릇에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00원 정도 하는 밥집에서는 영어를 좀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시골들은 말이에요. 지네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다린을 못해도 북경 관용어를 못해도 지방에서는 사실은 개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인처럼 생겨서 중국에 가면은 길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모퉁이에 건널목에 서 있으면 와서 막 물어봐.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 네, 중국말을 모른다. 그래서 팅부덩 그러면 얘가 막 화를 내요. 왜 그렇게 왜 부르짖어야 거짓말을 하나. 하냐? 왜 한국인 행세까지 거짓말을 하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길림성에서 온 조선족인데 네. 한국말을 잘 못해. 그럼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그때 이해를 할 정도로 중국인 닮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방 가면은 북경어 모르는 거는 잘 안 쓰는 데도 많아요. 방언이 심한 데도 많고. 그렇죠. 네. 제가 시사 중국어 학원 제가 단기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6개월 한 번도 지각 결석 안 슐랭님은 하고. 정말 오. 안 배운 게 없네요. 저 정말 잘하겠네요. 스페인어도 네. 저기 멕시코에서 학원 한 달 다니고 과테말라에서 또 모든 일주일. 것도 정통으로 항상 학원에서 배우잖아요. 발음 네. 외국어 할 때 네. 발음 이상한 거 제가 못 네. 참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저도 예전에 스페인어 학원을 1년 다닌 적이 있어요. 20살 1년 때. 이요? 예, 1년 오. 다녔어요. 네. 저는 뭐든지 독학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전 그래서 옛날에 99년에 멕시코 시티 가가지고 첫날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마지막에 2달 있다가 올 때는 첫날 묵었던 호스텔에 가서 저 스페인어로 다 대화하고 나 2달 동안 어디 갔다 막 다 얘기하고. 네, 네. 역시 그랬었었어. 클레버해요. 머리가 좋아요. 어쨌든 결론은 우리 김상만님의 그 질문에 대한 결론 한도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네, 그래서, 중국어 네. 몰라도 한자를 몰라도 중국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네. 중국 글자를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그만큼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언제 걱정 말고 출발하십시오. 네. 모르면 꼭 앱 그리고 사용법을 언제 한번 익혀가시라. 중국 배낭여행 특집을 한번 해달라고 네, 네, 좋을 것 하시는데 같아요. 한번 그 괜찮은 생각입니다. 네. 언제 요새 한번 중국 해보도록 붐이 하죠. 일어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중국 관심 없었는데 요새 관심이 막 솔솔 솟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 불어나님인데요. 저는 추운 계절을 좋아해서 여름에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고 싶어요. 아예 계속 추운 나라에서 살고 싶기도 합니다.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같이 너무 횡한 데 말고 1년 내내 쌀쌀한 나라는 없을까요?
지구과학적인 좀 약간 지식이 필요해요. 네네. 지구과학적인 지식이나 상시 적도는 1년 내내 덥잖아요. 네. 지구에. 그러면 이제 지구의 적도 위에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는데 북반구가 이제 7, 8월에 여름이면은 남반구는 그때 겨울이잖아요. 그다음에 남반구가 12월에 여름이면은 반대로 북반구는 겨울이죠. 이게 이제 지구과학적인 기본 지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살 수는 없겠죠. 네. 대신 양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북극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남극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여름이 덥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반구의 대표적인 도시들 우리가 북유럽 도시들 있잖아요. 북유럽의 수도 코펜하겐,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웨이 오슬로, 베르겐, 그다음에 핀란드 헬싱키, 러시아의 베테르부르크 그리고 에스토니아 탈린 이쪽에 한 북위 한 60도 선에 있는 나라들은 여름이 덥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올여름에 올여름에 북유럽 갔을 때도 한 7, 8월에도 낮에 한 22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이상 기온 되면 진짜 에어컨은 덥죠. 없는데 네. 미쳐버리죠. 근데 지금 지구과학 얘기했는데 정말 옳은 얘기인데요. 항상 뜨겁거나 항상 시원한 데는 없잖아요. 없죠. 네. 없어요. 뜨거운 데 있죠. 그러니까 그 적도. 적도. 그렇죠. 아니, 네네. 그래서 네. 생각해 보면 연변이나 흑룡강성은 한 네. 위도가 한 45도, 50도 되죠. 네네. 여기는 여름에도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는 날이 거의 없어요. 네네. 선풍기 에어컨 없이 삽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겨울에는 영하 30도, 오늘 좀 추워요. 그럼 32, 3도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운남성. 북해기선과 적도 사이에 있는 네. 북해기선과 적도 사이쯤에 있는 고원지대를 가시면 돼. 간단해요. 고원지대다. 해발 2,000고지 이상의 고원지대. 대표적으로 어디냐? 운남성, 네. 티베트, 네. 인도로 가면 시킴, 네. 마날리, 네. 다람살라, 아니면 라다크나 스리나가르 정도. 그 라다크 너무 춥잖아요. 근데 라다크는 근데 고지대라서 고소가 오니까 스리나가르 정도면 또 괜찮죠. 거기는. 아니, 근데 한국에서 가깝고 지금 뭐 살만한 데는 운남성 아닐까 저는 운남 싶어요. 추천입니다. 이분이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냐면은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같은 데는 또 싫대요. 그러니까 네. 도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북유럽 도시들을 말씀드린 게 이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북위 60도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북위 65도부터 북극권이 시작이 됩니다. 오로라가 보이는 데죠. 그렇죠. 거기에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카비크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여름에도 별로 안 더워요.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쌀쌀한 나라 레이카비크를 추천드리는데,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뭐라고 해야 하나 함정이 있어요. 네. 대신 겨울은 추운 거는 괜찮은데 밤이 너무 길어요. 북극권은. 그렇죠. 네. 백야가 있거나 아니면 네, 네. 계속 밤이거나. 그렇죠. 밤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남위 60도는 어디냐면은 저기 아프리카 대륙의 맨 아래쪽인 케이프타운이라든지 뉴질랜드의 남쪽 섬 끝인 듀네이든, 네. 그다음에 그 남미 대륙의 아래쪽 끝인 칠레 푼타아레나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르헨티나의 우샤이아 같은 곳이 있는데 사실은 춥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두사님이 저기 흑룡강성이 어디냐면요, 우리 그 한반도에서 위로 쭉 올라와서 연변위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기가 진짜 추워요. 여기는 영하 40도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몽골도 이분이 그렇고. 영하 40도까지 원하진 그래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건 쌀쌀한 거죠. 겨울도 한국 정도 되면서 여름에도 그냥 1년 내내 쌀쌀한 쌀쌀한데. 그렇다면 여기는 북해기선 전후에서 고원지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딱 말은 집어드렸네. 운남. 네. 그다음에 운남이 제일 좋아요. 또 하나는 필리핀. 네. 필리핀에 이제 고산지대. 마닐라에서 네. 코딜레라 산맥 쪽으로 가면은 삼천고지의 마을들 네, 네, 있잖아요. 네, 거기 네. 도시거든요. 네, 네. 있을 거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시면 여름에도 20도밖에 안 돼요. 추워요, 여름에도.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네요. 저는 위도와 북위 60도 선의 도시, 한두사님은 고원지대. 북해 기선에 근데 고도,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위 60도에 있는 그 도시들은 겨울에 밤이 너무 길어서 우울해지거든요. 대만 저는 고도 중부로 전략이 더 들어가요. 좋은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너무 추워지면 내려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사님 거기 네. 한 표. 저도 네. 거기가 자, 그러면 좋네요. 네. 네, 이제 위도로 접근하지 마시고 고도로 한번 접근해서 연구해 보시기를 따뜻한 추천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네. 따뜻한 지역의 고산지대를 가시면 고원지대를 가시면 네.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춥지도 않으면서 여름에도 덥지 않다. 저 멕시코에 있을 때 멕시코가 해발 한 2,000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쌀쌀하고 추울 때 누가 꼬셔가지고 뿌에르토 바야르타 그 태평양으로 내려가니까 엄청 덥고 엄청 뜨겁죠.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질문 곰탱이님이 하셨는데요. 유럽에서 겨울에 가면 좋을 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여기 저는 유럽에서 겨울을 가신다면 무조건 지중해 연안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물론 눈 보러 가시겠다 그러면 좋은 데 많이 있어요. 겨울 구경하시려면. 음흠. 근데 지중해 쪽은 따뜻하니까 얼마나 영하로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니기도 좋고요. 일단 추우면 여행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좀 두 군데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진짜 북유럽. 네. 겨울에 가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아무도 안 오거든요. 네. 대신 정말 북유럽의 가장 진수는 저는 겨울이 아닐까. 정말 눈이 오고 오로라 여름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2월 달에 가장 잘 보인다고 하죠. 네. 그리고 좀 전에 그래서 아예 북유럽 아니면 이제 아예 그 한두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중해보다 더 남쪽 지중해를 건너서 북아프리카가 북아프리카. 생각보다 그 유럽하고 멀지 않거든요. 뭐 시실리, 몰타, 튀니지 이런 쪽. 예, 거기서 또 건너서 모로코. 모로코. 예, 모로코는 사실 그 북아프리카지만 스페인 바로 지브롤터 건너니까. 그렇죠. 거기서 배 타면 바로 탕헤르 바로 넘어가잖아요. 3시간이면. 그렇죠. 한 2시간 작년에도 한 탔더니 한 2시간이면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춥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도라에몽님인데요. 예. 저도 한도사님이나 라스트라다님처럼 지중해 나라들을 좋아하는데 혹시 그리스나 크레타 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너무 좋아해서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그리스 자주 갔잖아요. 자주 갔고 장기 체류를 몇 번 해본 곳이기도 하고요. 크레타 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렌트카를 빌려서 뭐 곳곳을 며칠씩 돌아다닌 적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 특집을 하면은 꽤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니코스 카잔차키스 관련된 곳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거기 무덤도 갔었잖아요. 무덤 갔었죠. 네, 네. 크레타에 있어요. 이라클리온에 가면은 그 뭐 도시 뒤편에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런 기획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리스 특집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그리스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비인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지 않아요. 네. 하지만 요즘 여행하기 좋죠. 제가 요즘 여행 시장에서 보니까 왜냐면 그리스가 원래는 인기가 좀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2010년부터 그 그리스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서 처음엔 경제 사태였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난민 사태가 벌어지면서 안 가다가 요즘은 다시 패키지 시장에서 그리스 일주 상품이 생기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만 갔었는데 지금 직항이 없잖아요, 그리스가. 예전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항상 그리고 수요가 생기면 또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그리스 일주 상품 보니까 옛날에 아테네만 찍고 그냥 나왔는데 델피도 가고 뭐 여러 군데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크레타 섬을 안 가봤어요. 안 가봤고 그리고 그때 한두사님이 그때 그 크레타 섬 가가지고 그 카잔차키스 무덤 앞에서 사진 찍어 올릴 때 굉장히 배 아팠습니다. 그때. 네. 근데 저도 카잔차키스는 굉장히 대학 때부터 좋아해서 저도 이 기획은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카잔차키스 고향 마을도 가봤고요. 네. 가보면 재밌어요. 고향 마을 가면 할아버지들이 나와요. 그러더니 외국인이 거의 안 온답니다, 여행자가. 네. 왜 왔냐고 하는데 영어들을 못 하시니까 니코스 카잔차키스 홈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 발음이 달라요. 카잔차키 그래요. 숫자를 안 붙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앞에 식당에 가면은 그때부터 빵을 구워요. 손님 왔다고. 밥 한 번 먹으려면 2시간 걸립니다. 온 동네 할아버지 다 구경 나오셔가지고 옆에 네. 앉아서 물어봐요. 그리스 말로. 서로 모르죠. 어쨌든 네. 재밌는 데 많아요. 예. 나중에 혹시 방송하게 되면 그때 그리스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애청자 반응 중에 이거 기억에 남는다라거나 뭐 이거는 대답해 주고 싶어라든가 뭐 혹시 이런 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제가 또 방송 나오면서 그 댓글을 쭉 훑어봤습니다. 요즘 이제 댓글이 많아서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허혜윤님께서 그분 댓글 저한테, 많이 다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이제 쿠바 네. 그 녹음을 이제 좀 다시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쿠바도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볼까 싶습니다. 네. 네. 라스트라다님 올 겨울에 쿠바 팀 띄울 거죠. 이번 달에 이제 띄워야 되죠. 네.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하세요.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책도 쓰신다더니. 책은 꼭 쓸 겁니다. 네. 애청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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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번 방송 어떠셨나요? 상상했던 내용이나 생각했던 내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그 궁금하신 거 방송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한번 몰아서 여행 의문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친절하게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